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정기방송 시간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고용지표 발표 때문에 시장이 좀 밀렸는데요. 특히 저희는 이제 피그마에 좀 관심이 많은데, 피그마가 직원들 물량 풀리면서 거래량이 많이 폭발하면서 그래도 다행히 양봉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시그마의 수급 분석 한번 해보겠고요. 향후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간 브리핑 좀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 못 드렸던 프로트레이더의 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 장 잠깐 보면은요, S&P 500은 큰 이제 망치형 캔들을 만들었습니다. 음봉이 발현하긴 했지만 저점에서 꽤 많이 이제 올렸죠. 그래서 시장은 약하지 않구나. 근데 장 시작할 때는 고용지표 안 좋게 나왔을 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커져서 그런지 시장이 좀 올랐었습니다. 그러다가 경기가 진짜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하는 우려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밀렸었죠. 그렇지만 나쁜 모습은 아니다. 금주도 많이 조심스러운 모습을 좀 보일 것 같다 하는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나스닥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스닥백은 AV 합선 지지선을 딱 잡고는 또 반등을 했습니다. 또 망치형 캔들 만들었고요. 거의 이제 플러스권에 끝나기는 했는데요. 어제는 사실은 브로드캄이 이제 시장에 효자 노릇을 했죠. 집에 대한 공급 계약을 했다 해서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나스닥의 분위기를 확 바꿨습니다. 그리고 구글 보시면요, 3일 연속해서 양봉, 그리고 연속적으로 최고치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구글은 그동안 이런 규제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었구나. 근데 그 부담이 풀리면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저는 이게 다 기관들 물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트를 많이 비웠었을 텐데 이제 다시 채워넣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구글이 저희 포트에 이제 두 번째 많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글은 조금 이제 이익 실현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포션을 좀 줄이겠다. 근데 많이 줄이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물량의 한 20-30% 줄이려고 해서 오늘 그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은 아직까지도 좀 갈 길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주간 보겠습니다. 주간은 좀 이제 그 고용지표 발표를 많이 기다렸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안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좀 빠졌죠. 하지만 일주일은 그냥 쉬어가는 한 주가 되었다. 그래서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에 있을 그 금리 인하가 이제 분기점이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주간 맥세븐 종목들을 보면은요, 참 재밌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간에 정교 1, 2등 하던 주식이 일주일 단위로는 제일 꼴찌로 밀려 내려왔고요. 구글이 발표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그다음 애플, 테슬라 마이너스 많이 보이고 있던 종목이 좀 플러스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종목도 희비가 좀 엇갈린다. 올랐던 종목들은 쉬어가는 구간으로 접어들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는 과연 하게 되는 걸까요? 지금 현재 폴리마켓에서 집히는 퍼센테이지로 보면 25bp가 87%, 50bp가 9%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치면 96%, 그래서 거의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매니저는 어떻게 했을까 한번 바라보면요, 보면 6월 말 지나고 7월 들어서 이제 많이 팔았다가 8월 달에 다시 채워 넣었다가 지금 9월 초 들어와서 또 이제 줄였습니다. 지금 81%로 와 있고요. 92%가 있던 게 일주일 동안 10%를 줄인 셈이죠. 그래서 일단은 조금 쉬어가는 국면, 그리고 9월은 전통적으로 장이 안 좋다 하는 게 뉴스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아마 진짜로 통계학적으로 볼 때 9월에 진짜 장이 안 좋았는가 하면 냉정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매니저들도 똑같이 조금은 쉬어간다 하는 생각은 당연히 가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보면은 사실은 6월 말 끝나고 7월에는 좀 정조준하게 올 것 같습니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해서 저희는 맥세븐 종목을 다 팔았었고, 조정받을 때 다시 사겠습니다 했는데 조정을 안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8월 들어서는 좀 다시 포지션을 채웠고, 그래서 70% 캐시가 40% 캐시로 갔고, 그 다음에 지금은 한 26% 캐시로 와서 거의 포지션이 이제 꽉 차 있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맥세븐의 1월서부터 6월까지의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7월 접어들면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것입니다 했던 이유가 뭐냐면, 보시면 메타하고 그 당시에 이제 6월 말이죠. 당시에 반년이 지났을 때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보면은 10%대, 20%대 상승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큰 이제 충격을 받은 이후에. 그리고 보면 구글하고 애플, 테슬라, 아마존 이런 것들이 다 재미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제일 1등하고 제일 꼴등 차이가 거의 50% 수익률 차이가 납니다. 그럼 매니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뭐 여기에 좀 비중을 많이 뒀던 매니저들은 야, 이게 이제는 조금 쉬프트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 여기서 수익 난 부분을 좀 팔고 이거를 좀 더 더해줘가지고 리밸런싱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도 이쪽 종목에 좀 치중을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7월은 장이 안 좋을 것 같아요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7월 달에도 시장이 좋았죠. 그래서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1, 2, 3등 했던 것들이 엔비디아가 32%나 오르게 됐고요, 메타 32%, 마이크로소프트 27%. 그래서 30%대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줬고, 지수도 뭐 8%에서 10% 올랐고, 그다음에 아마존도 그때 6% 올랐었습니다. 구글이 좀 올라달랐었고, 근데 반면에 애플하고 테슬라는 너무 많이 못 오르고 있었죠. 그래서 보면 엔비디아하고 테슬라를 보면 수익률 차가 55%나 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연초에 테슬라 가지고 계시다가 테슬라를 다 팔고 엔비디아를 사셨다. 그럼 계좌가 수익률 차이가 그냥 테슬라 가지고 계신 것보다는 50% 수익이 더 났다는 얘기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 이제 확실하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매니저라면 이제는 충분히 이 종목이 더 많이 가지는 못할 거다. 그리고 간다 그러면 이것들이 더 할 거다. 해서 그때 이제 애플, 테슬라, 뭐 구글 종목 분석해드리고 좀 이쪽에 이제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작년 8월로 돌아가면은요, 8월에서부터 연말까지 보면 그 선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대형주들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거의 한 10%대, 테슬라만 74% 올랐지, 이거 빼면 거의 많이 올라봤자 14%, 뭐 20% 이 정도 올랐었죠. 그러면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10%, 15% 더 오른다? 근데 이거는 지금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하면은 역시 여기 비중 줄이고 여기 비중을 늘릴 거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운용을 하시면서 꼭 한두 종목에만 집중하셔서 좋은 주식 가지고 있어야지, 좋은 주식 가지고 있어야지 해서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는 좀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포트폴리오 두루 펼쳐 놓으시고, 아, 이런 종목이 최근에 많이 올랐구나, 6개월 동안 많이 올랐으니 조금 쉬면서 수익률 따라잡기를 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접근하셔도 계좌의 수익은 충분히 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8월서부터 현재까지 맥세븐 종목을 보시면요, 테슬라, 애플, 구글이 13%, 15%, 22% 올랐습니다. 뭐 구글이 이번에 발표 나기 전까지만 해도 한 10%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꽤 올라왔던 부분이죠. 자, 그리고 도리어 마이크로소프트 7% 마이너스, 엔비디아 6% 마이너스, 메타 2.71% 마이너스. 그래서 꼴찌하던 선수들이 위로 올라왔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만약에 이쪽 비중을 줄여셨던 분들은 이쪽을 좀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을 늘리셨던 분들은 이쪽을 좀 줄여주시고 해서 이제 레벨을 좀 만드시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9월달 지나면 아마 10월, 11월, 12월, 저는 한 11월 초나 아니면 10월 중순서부터 본격적인 연말 랠리가 개시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되기 전에 레벨을 맞춰 놓고 이 중에서 뭐가 주도주가 될 거냐 해서 그쪽에 더 비중을 더 실는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서부터 지금까지 보더라도 메타, 구글, 엔비디아가 20%대 수익 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8%대, 그리고 아마존이 5%, 그다음에 애플하고 테슬라는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특히 이번에 앨런 머스크 또 보너스 패키지 다시 이제 제안 들어갔죠. 그런 걸 보면 이제 테슬라가 갈 길은 일론 머스크가 집중해서 뭔가를 이제 읽어내야 된다 하는 이번에 굉장히 좋은 사인이에요. 그래서 보면 금요일 날도 시장 전체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이제 2, 3%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보면 만인이 좋아하는 테슬라, 이제는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애플도 그동안 많이 눌렸습니다. 그래서 수급 측면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AI가 애플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 다음에 새로운 기계가 나와서 결국은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계가 나와서 옛날 거를 팔고 새로운 거를 사는 그런 좀 붐이 일어나면 애플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봐서 저는 연말까지는 애플, 테슬라 좋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쪽에 있는 엔비디아도 최근에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좀 좋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굉장히 무겁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천천히 올라다가 천천히 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해 하는 정도만 주고 가시는 게 어떤가 보고 있고, 아마존은 참 퀘스천 마크가 붙지만 AI 그런다 그러면은 구글이 벌써 이제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아마존도 좀 그 행태를 쫓아가지 않을까 해서 지금은 아마존 되게 못 올랐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연말로 가면은 좀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맥7 종목들은 연말로 점점점 가까워질수록 더 좋은 수익률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 포트에는 한 반 정도는 맥7을 채워서 지금 가져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꼭 기업 내용보다도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수급 측면도 보고 그동안의 누적 수익률 측면도 보면서 과연 사람들은 이런 주식들을 어떻게 평가할 거며, 그 다음에 매니저들은 또 이런 주식들을 어떻게 평가할 건가 해서 좀 수급 측면에서 분석을 해줘도 충분한 수익률 괴리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요, 피그마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요일날 피그마가 직원들 낙관 물량의 25%가 이제 풀렸다고 했는데, 시장 시작하면서 개파락으로 출발했고요. 꽤 물량이 많이 나와서 장중에는 50불까지 찍었습니다. 50불보다 조금 더 찍었었는데,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쭉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54불 86전, 그래도 플러스에 끝났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피그마 말씀드릴 때 이거 꼭 양봉으로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진짜 양봉으로 끝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망치 좀 모양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좀 확인해 준 거 아닌가 싶고요. 거래량도 꽤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임직원이 보유한 주식, 베스팅 주식의 25% 매도 가능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1140만 주 정도 되는데요. 아마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지금 목요일날 2900만 주 거래됐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2000만 주 거래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 나왔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문에도 나온 얘기지만 캐시우드가 이제 아크펀드에서 이제 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기관들이 좀 관심을 가지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낮아진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뭐 모간 스탠리에서 프라이스 타겟을 낮추긴 했지만 그래도 70불 선에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한 30% 위에 가격에 잡고 있다 하는 걸 두루 고려해 보면 지금이 굉장히 낮은 가격 아닌가. 그리고 주봉으로 보면요, 물량이 꽤 많이 소화가 됐습니다. 즉 처음에 상장 초기에 1주, 2주 동안에 거의 소화됐던 물량만큼이나 지금 소화가 됐어요. 그래서 직원들 매물은 이제 다 받은 것 같다 해서 주말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초기에 이제 피그마 쭉 설명드리면서 제가 지인이, 미국에 계신 지인이 피그마에 일하는 이제 직원들을 좀 아십니다 해서 이제 그 상황도 좀 말씀드렸었는데, 요번에 또 이제 전화돼서 문의를 해봤어요. 좀 문의를 해달라 해서 얼마나 팔 거냐, 뭐 많은 직원들이 이제 요번에 팔았다고 그러냐, 아니면 앞으로 더 팔 거라 그러냐 하고 해서 좀 의견을 취합해 봤더니, 직원들은 거의 다 이제 25% 정도는 다 팔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이제 급여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럼 이게 얼마에 받았느냐 또 이제 문의를 해봤더니 최대 비싸게 나온 게 12.5 빌리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년에 그 아도비에 인수되려는 게 이제 그 깨졌잖아요. 그때 회사에서 그러면 내가 12.5 빌리언 쳐가지고 이제 사주겠다 했던 가격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들어오는 직원들은 전부 12.5 빌리언의 회사 가치로 이 주식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26 빌리언 정도 되니까 그때보다 한 2배 정도 이제 오른 가격이고요. 그다음에 싸게 그러니까 한 3년 4년 전에는 8빌리언 정도의 이제 주식을 받았다 그러고, 진짜로 한 10년 오래된 직원들은 뭐 1빌리언, 2빌리언 받았겠지만 지금은 최근에는 대부분 한 8빌리언에서 12.5빌리언 회사 가치로 주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10빌리언을 치면 지금 직원들 받은 평균가에 대충 지금 현재는 100% 이상의 수익이 났다. 100에서 한 150% 정도 수익이 났다. 그러면 직원들은 뭐 안 팔 이유가 없죠. 그리고 또 물어봤더니 그래도 좀 더 오르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제 저쪽 반응은 그래도 100이라는 데서 지금 25% 팔고 내가 75%를 가지고 있는데 오르면 뭐 여기서 이제 또 팔고 해서 아마 이제 그분이 이제 말씀하신 의견은 다 종합해 보니 이제 6개월 뒤에 직원들 물량이 다 풀리거든요. 상장 6개월 뒤.
그래서 이제 그때 가면 아마 많은 직원들이 이제 판단을 해서 여기서 이제 반 정도는 팔고 혹은 70% 정도는 팔고 30%만 가져가자 뭐 이러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물량이 다 나왔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런 이제 박스를 저는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이게 바닥이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양봉 나와준 거 거래량 늘면서 물량 다 받으면서 양봉이 나온 거거든요. 장 중에도 마이너스 꽤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 말려 불어오면서 아마 저거는 이제 기관들이 좀 들어온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관들이 충분히 관심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쪽쪽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50%를 찍었고 그다음에 요게 박스권을 그려놓으면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판단하고 그게 77불 선입니다. 그러니까 저점 대비 50% 정도의 상승된 부분 요때까지는 한번 충분히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을 한다. 그러면 추격 매수하는 점이 되고 혹은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이제 물렸던 물량들을 좀 털어내는 그런 이제 접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77불까지는 굉장히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두 포트를 가지고 있죠. 피그 쇼트에서 이제 첫날부터 매매를 해서 가져왔던 겁니다. 지금 현재 누적으로 36% 마이너스 나고 있고요. 85불 87전이 단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77불 넘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보겠다. 요 포트는 그렇게 가져가는 포트고요. 그 다음에 피그마 안전마진 전략입니다. 저희가 계속 물타기하고 팔고 물타기하고 팔다가 지금 98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가가 이제 70불 81전이에요. 좀 비싸긴 합니다만 지금 22% 정도 마이너스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70.81에 28주를 팔자고 주문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는 지금 7% 담기로 했는데 이거 거의 7% 담았기 때문에 그냥 사자는 더 이상은 없습니다. 이제는 70불 이상 올라가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바라보는 국면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기대하는 피그마는 그래도 충분히 물량 충분히 받았고 그 다음에 33불이 상장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0불 때는 그래 충분히 좀 저렴한 가격 아닌가. 그리고 제가 예측할 때도 상장할 때 시초가는 한 45불에서 55불 선 사이 이제 갈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 중간값 50불을 딱 찍고 54불 86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상단 이제 시초가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부터는 충분히 저희가 이제 마음 놓고 좀 투자를 해도 되지 않는가. 그리고 업턴은 70불까지 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도 한 40% 정도 업사이드가 있지 않는가. 네, 빠지더라도 33불이 상장 가격이기 때문에 그 정도 밑으로는 안 내려갈 것 같다. 그래서 최저 바닥은 저는 한 45불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시고 트레이딩 측면에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피그마는 업데이트 해드리고 좀 큰 양봉이 난다든지 큰 음봉이 나게 되면 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엑스텐 포트는요 현재 7,847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7,800불이 자산 가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현재 현금은 2,900만 원 정도, 죄송합니다. 29,000불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률도 꽤 이제 따라잡았습니다. 이제 한 2%대로 이제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팍팍 치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 보면은 테슬라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요. 17% 가지고 있습니다. 구글 11%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좀 이제 털 거니까 대충 한 7%대 8%대로 내려올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맥7 종목들은 최소한 한 전체 자산의 7% 정도 가져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종목들 한 5%대 4%대 지금 싣고 있는데 지금 제가 종목을 한 3개 정도 더 보고 있습니다. 3개를 트레이딩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페이팔 지금 저희 매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70선 넘어가면 저희가 이제 트레이딩을 시작한다 해서 그것도 그 단가 오면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7종목 가지고 있는데 이제 플러스권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4종목이 마이너스가 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피그마까지 타시면은 5종목 마이너스 나 있고요. 나머지 12종목이 플러스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플러스 난 종목이 많다. 하지만 향후 이쪽 유나이티드에서도 아직까지 충분히 더 올라갈 업턴이 있고요. 구글,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이쪽도 굉장히 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프로 트레이더의 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숨 한번 깊게 들이마셔 보시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지금 여러분은 트레이딩 모니터 앞에 앉아 계십니다. 혹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MTS를 보고 계십니다. 차트는 계속 움직이고 심장은 쿵쾅거리고 손은 마우스 위에서 갈 곳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클릭해야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손가락이 딱 얼어붙는 경험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트레이더의 95%는 꾸준히 돈을 잃고 있습니다. 이게 뭐 지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분석 기술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이 전쟁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이건 시장 탓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마음속에서 어떤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두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A는 수년간 시장 지식에만 미친 듯이 파고들었지만 결국 돈을 잃었습니다. B는 마인드셋에 집중했는데 불과 6개월 만에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심지어 둘은 똑같은 시스템으로 시작했는데 말입니다. 아니 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차이가 어디서 온 걸까요?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굳게 믿었던 그 지식이라는 놈이 어떻게 우리 뒤통수를 치고 우리를 배신하게 되는지 그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옛날 시카고의 한 증권사에요. 정말 놀랍도록 정확한 기술적 분석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대두 선물 가격이 특정 지지선에서 정확하게 반등할 거라고 완벽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모두가 감탄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확신에 차서 여기가 바닥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바로 그 순간 옆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베테랑 트레이더가 전화기를 딱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서 고객이 시장에서 200만 계약을 매도해주세요 하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시장은 그대로 폭락해버렸습니다. 그의 완벽했던 분석은 그냥 전화 한 통화에 한 주문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주는 첫 번째 깨달음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내가 그걸 안다고 믿는 것 자체가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돈 많은 누군가가 당신의 완벽한 분석을 단 한순간에 그냥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급이 모든 것을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 수급은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제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첫 번째 큰 손실을 경험한 뒤에 이 파괴적인 심리적 순환고리, 이 늪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 파멸의 순환이라는 함정인데요. 대부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큰 손실을 보고 시장을 원망하죠. 아, 내가 뭘 잘 몰라서 그래. 그러면서 더 많은 지식을 찾아 헤맵니다. 근데요, 지식이 쌓일수록 기대치만 자꾸 커지고 시장이 그 기대를 조금이라도 배신하면 실망감과 함께 두려움은 몇 배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고요? 그들은 더 나은 트레이더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더 똑똑한 겁쟁이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 지긋지긋한 순환을 어떻게 끊어내야 할까요? 이제부터 이 모든 걸 깨부수고 프로 트레이더의 마인드셋을 만들어줄 마크 더글라스의 5가지 근본적인 진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식시장에선 정말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완벽한 분석이요, 언제든 그냥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걸 온전히 그냥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다음을 예측해서 돈을 버는 게 절대 아닙니다. 수익이라는 건요, 한두 번의 거래가 아니라 장기적인 확률 게임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세 번째, 승리와 패배는 그냥 무작위로 나타납니다. 운이 없으면 10번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뒤에 바로 15연성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순서에 집착하는 순간 게임은 끝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이 그간 가지고 있던 그 우위라는 생각, 그거 보증수표가 아닙니다. 그냥 확률일 뿐입니다. 동전 던지기에서 만약 앞면이 나올 확률이 51%고 하면 이것은 우위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거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수백 번의 거래가 모여서 비로소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시장의 모든 순간은 딱 한 번뿐입니다.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어제의 패턴이 오늘도 똑같이 통할 거라고 믿지 마십시오. 참여자도 다르고 상황도 다릅니다.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바로 지금을 거래해야만 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여기 아주 강력하고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 행운의
기대는 카지노의 손님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확률을 지배하는 카지노의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이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카지노의 손님은 매 한 판 한 판 한 판에 모든 감정을 쏟아부으면서 울고 웃습니다. 하지만 카지노 주인은 어떻습니까? 개별 게임 결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크게 잃어도 그만, 크게 따도 그만. 왜냐하면 수천 수만 번의 게임이 반복되면 결국 확률이 자기 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손실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냥 사업상 비용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트레이더를 망가뜨리는 4가지 대표적인 공포입니다. 틀릴까봐 두렵고, 돈 잃을까봐 두렵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만 빼고 다 오를까봐 두렵고, 또 수익을 너무 일찍 챙겼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두려움은요, 단 한 가지, 리스크를 온전히 수용하는 그 순간 눅 녹듯이 사라집니다. 자, 이제 이론으로서 이해가 좀 되셨을 겁니다. 그럼 몸으로 익히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트레이딩 마인드를 완전히 뜯어고칠 아주 명쾌하고 명확한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는요, 그냥 종교처럼 믿으셔야 합니다. 절대 타협하시면 안 되는 신성한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특정한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얼마를 잃을지 미리 정하십시오. 즉, 리스크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손절 라인의 다음은요, 그냥 기계처럼 끊으십시오. 손절매를 지키는 것입니다. 셋째, 어떻게 수익을 낼 건지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아주 간단한 시스템으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이 규칙을 어기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 다시 예측이라는 위험한 함정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자, 4주간의 변화 프로그램입니다. 첫 주에는요, 모의 투자를 하면서 내 감정이 어떤지 그냥 관찰만 하십시오. 일기를 쓰듯이요. 둘째 주에는 새로운 믿음을 머릿속에 심는 겁니다. 나는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요. 셋째 주, 아주 중요한 주입니다. 소액으로 실전 투자를 하는데 수익은 절대 쳐다보지 마시고 신경도 쓰지 마십시오. 오직 원칙을 지키는 연습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칙이 완전히 내 몸에 익었다 하는 생각이 들 때 비로소 아주 조금씩 규모를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을 근본부터 바꿀 로드맵입니다. 이제 마지막 선택의 순간입니다. 영화 매트릭스처럼 지금 여러분 앞에는 2개의 알약이 놓여 있습니다. 저 파란 약을 선택하면 지금까지처럼 예측과 공포, 희망이 뒤섞인 세계에서, 즉 손해보는 트레이더 95%의 길에 그냥 머물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저 빨간 약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확률과 일관성이라는 진짜 현실, 즉 상위 5%의 길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강력한 메시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정답은 시장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면 결과도 바꿉니다. 트레이더로서의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는 시장도 남들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뿐인 것입니다. 시장은 앞으로도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오직 여러분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진짜 트레이딩은 바로 이 선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